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성찰하는데 고전이 참 좋거든요. 고전의 말씀 너무 직설적이에요. 확 찌르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져도 좀 힘들고, 어떤 때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하고 넘어가요. 자기 실천을 못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뭐 형제가 있다, 동생이나 위에 누나나 하는 거 영행실이 아니야. 부모님한테 너무 못하고 사실 자기도 못하면서 근데 그걸 보면은 나 저게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훨씬 더 빨리 고치야지. 그게 완전 이제 그 책에 있는 거는 고전은 이론이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그냥 실전이거든요. 근데 완전한 실전은 아니지만 그 실전에 가까운 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 요거는 뭐 특히 뭐 이제 현대 뭐 지금 요즘의 작가들이 쓴 거라서 훨씬 더 좀 쉽게 와닿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엇박자 D, 제목은 엇박자 D고요. 김중혁이라는 소설가 썼는데 이것도 뭐 재밌어요. 엇박자 D 이게 내용은 이렇게 그림은 3개 나올 텐데, 이제 엇박자 D라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이 엇박자 D예요. 왜 엇박자 D냐면 박자를 잘 못 맞춰요. 이야기의 처음 시작은 고등학교 시절로 올라가요. 합창부예요. 합창부. 고등학교 합창부인데 뭐 인문계 고등학교 합창부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고 특활반을 해야 되니까 모아놨는데, 엇박자 D는 음악을 되게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CD를 고등학생이 300장씩 이렇게 모아놨다는 걸로 봐서 되게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근데 자기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하려고 합창부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합창부에 들어가냐면 합창부가 제일 자기 시간을 많이 주거든. 그냥 자습시키고 뭐 1년에 한 번 무슨 그런 뭐 이렇게 그 뭐 학기 말인가 학년 말인가 1년에 한 번 연습 잠시 하고 노래 부르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시험 시키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그냥 개인 시간 가지려고 들어왔는데 엇박자 D는 노래를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실망이죠. 그 특활반 선생님도 이게 좀 자기가 되게 하고 싶어 하니까 그 합창단에 단장할 사람 자기가 됐는데, 음악 연습, 노래 연습 언제 하니까 뭐 노래 연습 다음부터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실망이 되고. 하지만 근데 그 막상 이제 학예회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노래를 해보니까 엇박자 D가 다른 사람하고 조화가 안 돼. 보통 말하는 음치라고 그러죠. 음치. 자기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 근데 혼자서 부르면 들을만 하대요. 다른 음치들도 좀 그런가 봐요. 혼자서 부르면 들을만 한데 같이 부르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엇박자 D로 그랬어요. 그래서 학예 때 선생님이 특활반 선생님이 너는 입만 뻥긋거려라. 노래를 처음에는 빼려고 그랬어요. 야, 너 도저히 안 되니까 너 그냥 나가라. 근데 엇박자 D가 안 됩니다. 여기저기 내 노래 한다고 다 초대를 해놔서 내가 지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입만 뻥긋거려. 1절은 입만 뻥긋거렸어요. 근데 2절부터 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입만 뻥긋거리고 있잖아요. 2절부터 막 노래를 불렀는데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다른 애들이 같이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도 화가 나가지고 노래 부르지 마라고 눈치를 줬는데 계속 부르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때려요. 부르지 마. 그때 이제 충격이 너무 컸어요. 이 엇박자 D가 그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에 가서 한 게 뭐냐면 그 뒤로는 노래를 절대 안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CD 300장 다 버리고, CD 한 장이 10,000원씩만 쳐도 300장이면 300만 원인데 뭐 돈 떠나가지고 그 한 장 한 장 모을 때 얼마나 그게 뭐가 있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모으는데, 그죠? 음악을 안 듣고 또 살았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다시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략 한 20년 정도 흘러가지고 15년, 20년 흐른 상태에서 여기서 엇박자 D와 함께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이 엇박자 D의 고등학교 때 친구, 같은 합창반이었던 이제 그 공연기획 감독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 이야기 시작은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공연 기획을 했는데 바닷가에서 공연이 이렇게
했던 공연을 이제 DVD로 제작하기 위해서 막 편집하는데, 그 공연이 바닷가에서 했던 공연인데, 공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야, 바닷가에서 그렇게 소리가 나오고, 와, 정말 멋지다. 막 박수를 막 쳤던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잘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하고, 달리 흘러가는 때가 있죠. 근데, 이제부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언제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늘 아니야. 한 상황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도 그렇고, 나는 언제나 그래. 그러면 자기의 지혜를 좀 살펴봐야 돼요. 뭔가 자기의 지혜가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난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안 된다 그러면, 뭐 때로 뭐 안 될 때 왜 안 됐는지 한번 성찰을 해보고, 그리고 내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러니까 예측이 막 점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이래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늘 그렇게 안 흘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굉장히 뻔한데 그 뻔한 걸 내가 늘 몰라. 그러면 자기의 지혜를 한번 좀 성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 박수는 이제 왜 이게 박수 치는 게 나왔냐면, 공연 기획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 사람 기획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근데 막 뚜껑 열어보고 아니니까 사람들이 박수 쳤던 손을 뒤로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근데 그 공연장에 엇박자 D가 나타났던 거예요. 엇박자 D가 그 당시에 그런 큰 충격이 있었지만 음악에 대한 그 애정이 계속 있고, 대학교도 뭐 다른 뭐 무성 영화를 전공했다고 하는데 이제 음악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뭔가 좀 친분, 그런 뮤지션하고 친분도 있고, 그렇게 좀 엇박자 D가 보였어요. 그 편집하는 과정 중에, DVD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하는 과정 중에 자기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쟤가 저기 있네. 그리고 그 엇박자 D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멀리 보기 위해서 막 점프를 하는데, 다른 사람과는 또 엇박자로 막 뛰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다른 사람이 뛸 때 자기는 있다가 다른 사람이 내려올 때 자기가 뛰고,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면서 그 장면이 되게 좀 특이하게 보여서 DVD 만드는데 표지 사진으로 쓰려고 했어요. 그 DVD 제작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엇박자 D의 친구, 이 사람은 감독이니까 쓸까요? 물어볼 때 저희가 쟤네? 하고 뭐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런 상태. 그러다가 이제 DVD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나왔는데, DVD가 나왔는데, 그 DVD를 보고 표지에 엇박자 D 사진이 있으니까 엇박자 D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 고등학교 친구인 감독한테. 감독 이름 보니까 그거고 어떻게 뭐 검색을 해보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는 이걸 알게 됐겠죠. 근데 전화를 했는데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전화를 받기가 싫어, 이 고등학교 때 감독은. 왜냐면 좋았던 기억은 아니고, 뭐 그 엇박자 D에 정말 요즘 같으면 그 선생님이 좀 동영상 찍으면 선생님은 학교 그만둬야 될 거예요. 뭐 어떻게 그 때려요 그렇게 뺨을.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뭐 좋았던 기억도 아니고, 자기가 별로 좋아했던 친구도 아니고, 자기도 좀 무시했고, 뭐 친구들하고 옛날 고등학교 때 이야기하면은 늘 엇박자들을 좀 무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무시하고, 또 분명히 DVD를 보고 전화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이게 사진이 왜 실렸느니, 뭐 그거 얽혀가지고 또 친구인데 얼마나 연락하면 또 뭐 좋은 얘기는 잘 안 하거든.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전화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이 당시 이제 한창 그 떠오르는 샛별,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요즘 아이돌하는 더블 더빙이라는 그룹의 리더인 이더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설 속에. 근데 이 사람하고 엇박자 D하고 되게 가까워. 이더빙이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샛별이긴 한데 아직 한 번도 공연을 안 했어. 엇박자 D가 전화한 이유는 이더빙이 공연을 할 텐데, 이 공연을 엇박자 D가 경험은 없지만 자기가 뭐 감독으로 한번 내가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 도와달라. 왜냐면 이 고등학교 친구는 기획을 해봤으니까. 근데 처음에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에 그 고등학교 친구는, 엇박자 D의 친구는 그 기획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 그냥
돈은 안 받아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더빙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재주가 좋은. 그래서 자기가 보통 말하는 이제까지는 B급 어떤 기획자로서 살아왔는데, 이 이더빙의 공연 기획을 자기가 맡게 되면 이제 A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안 받아도 좋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엇박자띠하고 생각은 다른 거죠. 엇박자띠는 그런 뭐 공연 그런 뭐 물론 성공 잘하면 좋지만 이제 자기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고등학교 때 그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엇박자띠가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등학교 친구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맡아서 이제 보조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기술적인 총괄을 하게 되는, 뭐 이 고등학교 친구도 뭐 그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래서 공연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더빙하고 엇박자띠하고 아주 가까운 걸 보면서 조금 좀 뭐 이제 그러한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좀 보도록 하고. 그러면 공연 아주 성공적으로 끝나고 엇박자띠가 뭐 무성영화를 전공했는데 반주 없이 응시들의 그런 음악들을 녹음을 해서 이제 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아주 깜짝 이벤트로 들려주거든요. 그러면서 뭐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이제 응시들도 이제 합창은 안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나눠서 들어보면 그래도 들을만 하대요. 그냥 독창. 엇박자띠도 어쩌면은 그 상황에서 좀 선생님이 좀 더 지혜롭다면 엇박자띠가 그 이야기 속에도 나오거든요. 합창은 안 되지만 혼자서 부르면 들을만 하다고 나와요. 선생님도 조금 더 현명했다면 엇박자띠가 단장이니까 따로 독주를 좀 시키고 독창을 시키고 나머지 좀 다른 애들 합창시키고 이랬으면 좀 더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하지만 뭐 그렇지는 않았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 이야기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이야기로 해서 요 이야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게 좀 프로그램이 좀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게 이제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닷가에서 글자가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저 화면으로. 바닷가에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공연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관객들은 음악과 파도 소리를 함께 듣는 거죠. 초광역 서라운드 입체 음향이 부럽지 않을 겁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공연 문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어보이겠습니다. 라고 기획안을 얘기했던 2달 전에는 모두들 박수를 쳤지만 지금은 박수 쳤던 손을 뒤로 숨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처럼 누구나 그 순간에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현명한지 아닌지는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드러나요.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긴 그때 그 생각이 맞다고 여겼으니까 그랬던 거죠. 왜 그랬지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을 안 지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랬지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내 지혜가 부족했구나. 그 당시에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내가 그게 옳다고 여겼지만 막상 이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의 선택이었음을, 자기의 어떤 지혜의 한계였음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지혜를 넓히기 위한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래 보면은 자기 지혜 부족을 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계속 그 수준에 살아요.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을 하면 또 똑같은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안 돌아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왜 그랬지 이 얘기는 사실은 겸손겸허함이 부족한 거죠. 나는 옳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 아는데, 나는 지혜로운데 근데 상황은 왜 이렇지 이렇게 되어요. 아니죠. 그죠? 내 선택에는 자신이 왜 그때 그 선택을 했느냐, 그때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게 좋을 것 같았거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겸손겸허함이 삶의 기본 자세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나가잖아요. 그래서 중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서 중에 노노명자 대학 중용인데, 중용이 좀 제일 끝에 보는 책이고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중간중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지혜롭다고 하나 그물과 함정의 가운데로 몰아넣어도 피할 줄 모르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가 지혜롭다 하나 충욕을 택하여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 여기서 뒷부분에 나 정도면 지혜롭지 하지만 충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삶의 양면성을 다 받아들이는 것, 뭐 현명한 선택, 현명한 생각,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게으름을 예를 들자면 게으름이 문제 많이 되거든요. 마음병에 있어서. 강박증에 있어서도
또는 불안증, 우울증이 있어서도 사실 원인은 게으름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뭔가 이루고 싶은데 하지만 뭔가 조금씩 매일매일 쌓아가야 되는 노력은 하기는 싫고 하지만 뭔가 이루고는 싶고 이런 그게 사실은 게으름이거든요.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욕심의 뒷면에는 게으름이 같이 항상 묻어다니죠. 사람이 원대한 꿈, 원대한 큰 욕심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그것만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면은 욕심이 그럼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라는 건 큰데 실제 실천을 적으면 그게 이제 욕심이고 또 뒷면에 보면은 게으름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의 그 욕심과 그 다음에 이제 실천과 이걸 적절히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용이 될 거예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만큼 내가 움직이겠다. 그러면 욕심이 아니죠, 그때는. 근데 이런 걸 분명히 택해야 되는데 택해서 한 달이 뭐예요? 뭐 하루 지키기도 힘들죠. 하루가 뭐예요? 1시간 하기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다면은 근데 욕심과 그 실천에 있어서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지금 욕심과 그런 실천에서 균형을 못 맞춘다. 그럼 지혜로운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 그럼 내가 지혜롭지 않다면 지혜롭지 않음을 내가 인정할 때 내가 지혜로워지기 위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운다든지, 그죠? 또 게으른 걸 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중용의 이런 구절들. 지혜롭다고는 하지만 그물 감정 가운데로 막 몰아넣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좀 이제 게으름을 벗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게으를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면 자꾸 좀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 이제 DVD 이제 만들 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인데. 엇박자 뒤에서 읽어볼게요. 엇박자 뒤에서 연락이 온 것은 공연 DVD가 발매되고 2주일이 지나서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엇박자 뒤라고 하면 아실 거라는데요? 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불편함이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첫째, 그와 내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둘째, 그는 DVD 표지에 실린 자신의 사진 이야기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분명하며, 셋째, 내게 무언가 부탁을 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이걸 왜 뽑았냐면 여기 가장 먼저 든 감정이 엇박자 뒤에 전화가 왔을 때 감정이 먼저 느껴져요. 보통 그래요. 감정이 우리 보통 마음 하면은 생각과 감정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 보통 감정이 더 훨씬 더 잘 느껴져요. 주도적으로. 감정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엇박자 뒤라는데요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감정은 그냥 불편한 감정이 확 느꼈던 거예요. 내가 왜 불편하지? 이렇게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마음병 중에서 강박증은 보통 뭐 행동, 사고의 문제인데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감정이 사실 처음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는 자기가 왜 불편한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문제가 좀 힘들어서 요즘 좀 뭐 여자 문제가 요즘 남자 문제가 요즘 돈이 처음에는 알아요. 근데 이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감정만 문제 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우울한 상태가 오래 있게 되면 내가 우울해서 너무 힘들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처음에 우울했던 원인은 그 원인은 또 복합적일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래 되게 되면 이제 감정만 문제 삼게 돼요. 우울할 때는 우울해서 힘들고 우울하지 않을 때는 우울하면 어쩌지 이렇게 힘들고. 병원에 가도 보통 감정만 자꾸 문제시하거든요. 우울한 거 좀 어때요? 불안한 거 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감정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매몰되어서는 이건 또 안 돼요. 거기 계속 쳇박이 돼요. 감정이 좋아져도 예를 들어서 불안증으로 치료를 했어요. 불안증이 좋아져도 생각에 대한 처음에 애초에 내가 왜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다 성찰이 되지 않으면 불안증이 좋아져도 또다시 지금 괜찮아요. 또다시 불안해지면 어쩌지라고도 불안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이러한 감정이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생각과 감정은 항상 같이 다녀요. 보통 생각 따로 감정 따로 하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 감정이 있다면 그 뒷면에 그 생각이 있어요.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불안을 설명해 줄 만한 생각이 반드시 뒤에 있어요.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 그 우울을 설명해 줄 만한 생각이 뒤에 있어요. 근데 불안증, 우울증 특히 오래 앓았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오면은 이유 없이 불안해요, 이유 없이 우울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처음에 치료할 때 그 생각과 감정이 사실은 같이 다닌다. 그 감정 이면에는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부터 치료를 시작하죠. 근데 오래될수록 그거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근본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치료하겠어요? 감정은 내가 조절 못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맞는 감정이 늘 따라오는 거니까. 생각 감정 중에서 보다 하나가 그림자 하나가 실체라 그러면 사실은 생각이 더 실체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과 감정은 같은 레벨이에요, 사실은. 생각이고 감정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생각의 토양,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생각의 토양이 있거든요. 생각의 토양이 나한테서 어떻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황 만나면 그 감정이 확 느껴져요. 그럼 그 감정 이면에 그 감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생각도 반드시 있겠죠. 이와 같이. 그래서 항상 생각과 감정이 같이 다닌다. 내가 지금 감정으로 힘들다면 사실 그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 사실은 그 이면에 생각의 토양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데이터, 내가 삶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각, 감정은 같은 것의 다른 표현. 그러한 감정이 있다면 그러한 생각이 있다. 그죠? 우울증, 불안증에서 감정만을 보면 내가 왜 이러지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감정을 통해 그러한 감정을 설명해주는 자신의 생각을 더듬어 봐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생각은 자신의 선택이에요. 감정도, 그러니까 생각이 자신의 선택이고 감정도 자신의 선택이죠. 상황에 처해서 매번 그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것은 생각의 토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생각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는. 생각의 토양이 건강해지지 않고 어떻게 마운틴이 근본적으로 낫겠어요. 이것도 이제 중용 이야기 있는 이야기인데 이건 조금 내용 좀 어렵긴 한데 희노애락은 보통 근데 감정인데 생각도 같이 있다고 봐야 돼요. 생각과 감정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한다. 가운데 중자 쓰거든요. 저희 명상하면서 체험하는 그러한 상태. 생각은 의식은 깨어 있으나 생각은 그친 상태를 중이라 그래요. 발동했지만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이미 내가 생각, 감정을 일으키는데 그게 모든 상황에 다 딱딱 맞아. 절도 있게. 그걸 화라 그래요. 조화로를 화자 사서 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되면은 마음병은 낫는 거예요. 생각, 감정이 절도에 맞으니까. 근데 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은 시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죠. 중은 천하의 큰 뿌리에 뿌리 되는 거, 바탕 되는 마음이거든요. 바탕하면 뿌리 되는 거. 그 다음에 화는 천하의 지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는 못할지라도 발동했지만 모두 절도에 맞는 내 생각, 감정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상황에 딱딱 맞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야 편안하니까. 편안함을 떠나가지고 그래야 맞으니까. 안 그러고 살기가 좀 어렵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요. 조금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전화가 왔고 그러니까 엇박자대가 전화를 하고 처음에는 안 만나려고 그러다가 이더빙 얘기하니까 이게 친구가 이거 꼭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 하면서 그럼 한번 볼까? 이런 식으로 약속 시간도 일부러 한 10분 늦게 나가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이제 딱 만났어요. 세 명이서 만난 지 5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엇박자디하고 이더빙하고 두 사람이 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더빙과 엇박자디는 10년 정도의 나이 차가 있었지만 이미 나이를 뛰어넘은 사이인 것 같았다.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은 보이지 않는 얇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선은 나의 접근을 막는 철조망 같은 것이기도 했다. 조금 불쾌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더빙과는 처음 만나는 사이였고 엇박자디와는 20년 만에 만나는 것이니 어색하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여기서 이제 이걸 뽑은 이유는 어색 안 하면 이상해요. 이런 상황에서 세 명이 만났는데 둘은 되게 친해. 한 명은 내가 알긴 하는데 20년 만에 만났어. 어색한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상황도 내가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내가 많이 생각하거나 그 상황도 내가 어떻게 편안하기를 내가 아주 간절히 원하고 편안하지 않은 걸 내가 불편해한다면 그건 아주 힘들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상황이 다 그러니까 편안함은 좋은데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편안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럼 내가 건강하게 마음이 이제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편안할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 상황을 현실로서 내가 받아들이면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어색한 상황이 그걸 받아들일 때 가지고 안 어색해지는 건 아닌데 어색한 상황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어색해서는 안 돼 하면은 마음이 아주 힘들어지고요. 견디기가 힘들어지고 어색하지만 뭐 어떻게 해서 그 상황에서 어색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어색하면 어색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딱 그 정도 어색함에서 끝나요. 아까 말한 그 화죠, 화. 중이 있고 화가 그랬잖아요. 중용에서 이야기했을 때 천하의 지극한 길이 화라 그랬잖아요. 적당히 뭐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색해요. 어색함으로 끝나는 건데 그 어색함을 용납하지 않으면 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되게 뭐 안 해도 되는 실수인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쪽팔리죠. 쪽팔리는 상황에서 그냥 쪽팔리면 되는데 안 쪽팔리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은 상이 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그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물론 좋죠. 하지만 우리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게 나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데 계속 남한테 피해를 줘. 그런 건 빨리 돌아봐야 돼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남한테 부당한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면 최대한 자신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결과적으로 자신의 뜻과는 다른 것이 주어졌다면 빨리 수용할수록 용납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용납이 안 되면 그 다음 걸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한창 지금 야구 시즌인데 야구 수비를 하다가 실수를 했어. 에러를 했어. 에러를 했는데 그 기억은 빨리 연습할 때는 아니 시합할 때는 빨리 잊어야 될 거죠. 물론 나중에 시합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돌아보고 거기에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되는데 그 시합의 상태에는 그 기억이 잠시 빨리 잊어야지 다음 플레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억 계속 내가 실수해서 큰일이야 계속 갖고 있으면 다음에 공연을 또 놓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다음 수를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면 빨리 수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다음 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해서 잘 되지가 않는다면 문제는 요거예요. 의지살이었지 경물치지 성의정수지 아까 처음 1부에 때 한 건데 내 생각의 토양이 지금은 그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뜻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의가 주도적인 의가 과반의 의가 주로 나오거든요. 뭔가 실수해서는 안 되고 어색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주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명상하고 성찰해 보면은 그렇게는 안 사라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내 의의 한편에 생긴 거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여기 지는 뭐냐면 이 의 중에서 옳은 걸 내가 딱 선택해서 빡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토양은 변해요. 지를 내가 뜻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행동은 지에서 나와요. 지가 결정을 해요. 행동은. 그래서 뭐냐면 담배를 아주 많이 계속 옳죠. 담배를 아주 많이 태워준 사람은 의가 담배를 많이 태우는 쪽으로 가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뭐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했어. 폐가 안 좋아서 수술했어. 그러면 끊어야 될 거잖아요. 비록 생각은 많이 있지만 뜻을 내는 거예요. 아니 담배 끊자. 그럼 담배 끊을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죠. 마음이 행동은 조절이 되지만 왜 행동은 조절이 되지만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는 행동은 내가 뜻만 가하면 행동은 확 조절이 돼요. 하지만 생각의 토양이 과반이 치우쳐 있으면은 과반 치우쳐 있는 거기서 감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의 토양 많은 부분이 원하는 걸 안 하면은 감정은 불편해요. 하지만 행동은 조절이 돼요. 근데 조절된 행동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면 생각의 토양이 설득당해요. 아 그래 그래도 담배 끊는 게 옳구나. 아까 심리적인 문제로 따지면은 아 그래 남한테 이렇게 연연해 하는 것이 옳지는 않구나. 계속 내가 그 연습을 해나가면서 그 생각의 토양이 점점 변하면 과반의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져요. 현실적인 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경물치지는 이제 그런 걸 배워나가는 것이고 성의, 이 의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요 의지사의 의랑 같은 거예요. 생각의 토양이 완전 현실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생각의 토양이 현실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생각 감정이 아주 바르게 되죠. 정신, 행동도 바르게 되고. 요거는 강박증은 없다라는 책을 보면 되고, 요거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아름답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면 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 또 한 가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요건 이제 끝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그 엇박자 D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렇게 그 아주 그 수치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CD 버리고 음악을 아예 안 들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음악을 전혀 듣지 않아.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고등학교 때 일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음악을 안 들었대요. 남자니까 군대도 아마 있었을 거고. 자기한테 굉장히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그냥 따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충격이 컸죠. 물론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의식적으로 귀를 닫으니까 그 어떤 음악도 들리지 않더라. 신기하니 의식적으로 귀를 닫아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 먹어버리면 근처 그대로 돼요.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한 생각이 자기가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든지, 내가 뭘 하겠어 라든지. 근데 내가 실제 그 생각을 믿어버리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근데 왜 자기는 그 생각이 유독 많이 나느냐? 아까 앞에 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 생각의 토양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편안한 상황에서는 그냥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한테 그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거든. 남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는 그냥 그 생각을 억지로,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돼요. 뭐든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게 그래도 막연히 이렇게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뜻을 자꾸 내야 돼요. 비록 미미하지만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을 자꾸 현실적인 걸 자꾸 해보고 자꾸 현실적인 선택을 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기가 모든 행동은 자기 선택 없이는 안 나와요. 자기가 선택하고 난 뒤에야 나오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거기에 내 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우울해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가 불안해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남 신경 많이 쓰면서 살겠다고 고집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자신이 고집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얘기는 여기까지고, 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편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야기라서 그래도 재미는 있거든요. 우리의 나의 이야기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이야기들도 살펴보시면, 뭐 꼭 단편 소설이 아니더라도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도움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2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